다음 15번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아세톤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의 부피는 몇인지 구하시오. 자, 부피를 구하라고 하니까 PV는 n분의 WRT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세톤 CH3, COCH3가 연소했기 때문에 O2가 되고 CO2, H2O 하게 되면은 개수가 1433이 되고, 자, 이것을 가지고 V는 PN분의 WRT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P가 1atm, M은 CH3CO CH3.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58kg/kmol. W는 1kg, R은 0.082 atm m 세제곱 kmol.k가 되겠고, T는 0도씨 곱하기 273이라서 273 켈빈입니다. 자, V는 1 곱하기 58분의 1 0.082 273. 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화학 반응식이 있는 경우에는 개수의 비율까지 해주셔야 되죠. 아세톤은 1개 들어갔을 때 이때 산소는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산소의 부피라면 여기서 끝나면 되겠지만 공기의 부피가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자, 산소가 0.21개 있을 때 공기 하나당, 자, 그래서 0.21분의 1까지 해주시면 계산했을 때 7.351이 나와서 반올림 했을 때 7.35 세제곱미터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할 경우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자, 각각의 지정수량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입니다. 그러니까 50리터이죠. 이氧화탄소 특수인화물이라서 50리터. 아세톤은 일석유류의 수용성이라서 400리터. 휘발유는 일석유류의 비수용성이라서 200리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물질을 지정수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문제에 100리터가 있죠? 디에틸에테르의 지정수량은 50리터입니다. 그래서 50분의 100이 되겠고, 이氧화탄소가 150리터 있는데 이氧화탄소의 지정수량은 50리터입니다. 50분의 150이 되겠고, 아세톤은 200리터가 있는데 지정수량이 400리터가 됩니다. 휘발유 400리터 있는데 지정수량이 200리터죠. 자, 그래서 식을 쓰실 때 문제에 제시된 수량이 위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정 수량이 아래쪽 분모로 간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좀 실수를 하면은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식을 쓰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기로 7.5가 나오니까 답은 7.5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에 바탕색과 글자색을 쓰시오. 자, 게시판의 종류를 쓰는 게 아니라 바탕색과 글자색을 쓰는 겁니다.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는 화기, 엄금이라는 주의사항 게시판을 쓰고요. 금수성 물질, 물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물기, 엄금 게시판이 됩니다. 자, 화기엄금, 불을 나타내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쓰면 되겠고, 물기를 나타내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화기엄금, 물기엄금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바탕색 글자색을 쓰시면 되는데, 자, 게시판에는 화기연금, 물기연금 뿐만 아니라 저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무슨 일반 취급소 모두 다 백색 바탕 흑색 문자로 한다는 거, 그리고 위험물이나 주유중 엔진 정지의 바탕색 문자색까지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 수용성 물질을 골라서 번호로 쓰시오. 즉 기호로만 쓰면 되는 문제고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경우에는 탄소가 3개이기 때문에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은 수용성이고요. 이氧화탄소는 특수인화물 중에서도 비수용성, 시클로헥산은 일석유류의 비수용성입니다.
시클로헥산이 이제 위험물 표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벤젠은 일석이류의 비수용성, 아세톤, 일석이류의 수용성, 아세트산, 이석이류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이름을 쓰지 않으셔도 기호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마, 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험물의 시성식과 지정수량, 여기도 이제 작용기가 드러나도록 화학식을 쓰시면 되겠고, 클로로벤젠의 경우에는 클로로는 염소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학식으로 보면 C가 6개, H가 5개죠. 여기에 Cl이 붙은 이 상태가 됩니다. 지정수량의 경우에는 이석유류의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2000 등경 스틸크실 클로로에서 1000리터가 되겠고, 톨루에는 벤젠에 CH3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C6H5에 CH3가 되겠습니다. 일석유류의 비수용성이라서 200리터입니다. 자, 메틸알코올은 CH3O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지정수량은 알코올류라서 알코올 400리터입니다. 시성식을 쓰시는 방법들 위험물 표에 있는 그대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2022년도부터 이렇게 긴 문제들, 그리고 필기의 객관식 같은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수험생들을 난처하게 하는 마지막 킬러 문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기능장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맞춰야 뭐 합격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최대한 빈칸은 두지 말고, 그리고 객관식이니까 어쨌든 하나만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점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점을 유의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연간 몇 회 이상 해야 되는가? 자, 여기는 쉽죠?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필기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정기점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디를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지, 또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같이 또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주인을 바꾸는 경우죠. 내가 이 제조소 등의 소유자였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는 첫 번째,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조소 등을 양도한 때, 즉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한테 물려줬거나 아니면 팔았거나 이런 식으로 양도한 경우, 그리고 법인이 합병이 있을 경우, 3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위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하면 1, 2, 3번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답이 1, 2, 3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위승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망한 경우, 양도하는 경우, 합병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위승계, 사망, 양도, 합병이고요. 제조소 등의 폐지, 이제 여기를 더 이상 제조소 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위험물 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법령에 나오는 그대로의 문장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용도 폐지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뭐 제조소의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요. 뭐 관계된 사람들이 하도록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그러니까 위험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용도 폐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시사에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폐지한다. 자, 여기가 말이 조금 다른데요. 용도를 폐지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한 다음에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용도 폐지에 필요한 서류는 용도 폐지 신청서, 완공검사 확인증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대한 틀린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1개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답이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2개를 고르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객관식 형태로 나오는 문제였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뭐 빈칸으로 낼 수도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문제 너무 어려운데 그냥 넘기자라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나왔던 문제는 100%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출문제 안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뭐 60점을 맞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는 23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2년에 나왔던 이 내용들은 다 필수로 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시점이. 공부하시는 방법이 22년 먼저, 그 다음에 21년, 20년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시거나 아니면 21년, 20년, 19년, 18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22년도를 마지막에 모의고사 형태로 내가 채점해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20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로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문제가 나온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 기출문제 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